광기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기멜TV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승남 전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 장강진 지역위원장과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남 전 위원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농정분권화, 농민수당법,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등 혁신적인 농업 지원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흥보성 장강진 관련 현안과 해법을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농어촌을 지켜내느냐,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좀 지금 FTA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농어촌이 희생을 이렇게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제 효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농어촌을 지키고 또 농어촌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농어촌에 대한 어떤 공익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우리 지역을 좀 새롭게 변모하고 그다음에 고령화를 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새로운 어떤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의 답이 관광 산업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관광 적자의 국가에서 관광 흑자 국가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나 대기업들이 엄청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농어촌을 좀 새롭게 변모시킨다, 이런 차원에서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어떤 국가적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전남의 중남해안 지역, 이게 이제 등량만권하고 강진만권을 이렇게 일컬어서 붙는데요. 이 지역을 정말로 체류용 관광단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좀 획기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제시돼야 되고, 정부가 지자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투자해서 거기서 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이러면서 나갔던 도시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농어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농정의 분권화나 농민수당법, 부당이득 공유제 이런 것들이 이제 FTA로 이제 실시되면서 이제 일명 이익을 수혜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농촌을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내놓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농어촌을 관광 산업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걸로 이해하면 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농어촌 쪽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인구 소멸이란 말이에요.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얘기 나눈 사람도 없고, 또 마을이 사라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게 되면 이제 마을 자체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데요. 아마 지금 고흥보성 장강진도 지금 이제 4개 지역을 전부 합해도 18만 정도 인구에 불과하거든요. 그럼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일 텐데, 거기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위원장 하시면서 고민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구 유출보다는 이제 자연 감소에 따르는 앞으로 인구가 이제 상당히 또 앞으로 또 감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제가 엊그제 4개 군에 기농기촌 인구를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이제 재작년이죠. 2018년에 비해서 2019년도가 한 28%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성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한 400가구가 기농기촌 인구가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가구 이렇게 이제 늘어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이제 도시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농어촌으로 많이 들어오는 시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저는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이제
좀 이렇게 정체시키거나 아니면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이 지자체에다가 맡겨놓을 게 아니고 이런 관광 산업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에 중요한 관광 자원거리가 있다 그러면 도시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뭐 2박 3일 아니면 한 달 체류할 수 있고 거기서 휴양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자체에 맡겨놓으니까 그 펜션 형태로만 유지가 되고 한 번 관광객들이 왔다 가면은 그냥 다시는 오기 싫은 이런 형태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때 정말로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게 또 우리가 일본을 가보면 알겠지만은 정말로 숙박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그 정형화된 이런 어떤 표준화된 이런 관광 대책을 마련했을 때 저는 충분히 일자리가 생기고 또 농어촌에 그 도시로 간 젊은 사람들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어촌이 살려면 지금 떠나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려면 또 농어촌이 살려면 관광 산업을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국가 사업으로 이렇게 편의시설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구축을 해야 된다. 우리 국가 사업으로 해야 되고 네. 일본과 같이 대기업도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이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100억, 200억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규모 있게 또 우리의 기술이나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그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이다 보니까 대기업이 우리 관광 산업에 투자를 하면은 세계적인 관광 단지 볼거리 또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광 산업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에 대해 정부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도 몸 담으셨으니까 이걸 농어촌을 살리는 이제 법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관광 산업이라면 그 관련된 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 사업으로 가려면 지금 지자체가 이제 너무 협소한 재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재정을 이런 게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이면 이제 여당이니까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당론을 정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19대 국회의원 하면서 이게 아쉬운 게 뭐냐 그러면요. 이 농업 예산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뭐 무역이득 공유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법제화 못했다. 이게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선 농업 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무역이득 공유제,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FTA를 해서 이익을 본 산업 분야가 대기업의 수출 공산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익이 어느 정도 생겼으면은 이걸 여기 이익을 농어촌에 좀 나눠 쓰자. 그렇죠. 다시 돌리는. 네. 이게 이제 이걸 제도화하자고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것을 못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농어촌 상생기금. 근데 이거 1년에 1,000억씩 해가지고 10년간 1조 원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제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 된지 아세요? 얼마? 갈랑 700억. 4년간 700억입니다. 지금 이게 4천억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걸 하고 싶고 또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출하 때마다 고추, 양파, 뭐 마늘 출하 때마다 정말로 그냥 헐값으로 아니면 가격 생산 이하로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놓으니까 이것도 좀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무역이득 공유제 이걸 통해서 농어촌 상생기금들을 제도화해서 좀 이렇게 확보를 하자. 그래 그 예산을 갖고 또 농어촌에 투자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곳에 살든지 잘 살아야 되는데 도시민만 잘 살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FTA로 이익을 받은 계층에서 우리 농어촌으로 다시 돌려주는 이제 재정적인 뭐랄까 이제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유 위원장님 그동안에 주장했었던 최저가격 보상제라든가
또 말하는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돼야만이 그러면 다시 또 돌아오는 젊은이들 돌아오는 농촌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이번 이제 21대 총선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데 지금 4년 전에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바람을 몰고 이렇게 됐던 시절인데요. 다시 이제 황종훈과 이제 리턴 매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경쟁력과 강점 뭐 이번 인터뷰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4년 전에는 뭐 이제 국민의당의 바람이 분 거 아닙니까? 뭐 우리 지역민들께서 너무나 정권 교체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4년 전에는 좀 국민의당에서 이상한 그 뭡니까 경선 원칙을 만들어 가지고 경선을 했었어요. 이게 우리 같이 4개 군의 복합 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게 2사람 갖고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흥 출신 2사람, 그다음에 그 외 출신 1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불공정 경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경선에 있어서 반칙인데요. 이제 저는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반대로 집권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강점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이 뭡니까 후보다. 집권당의 후보다. 이것이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흥보성에서는 제가 19대 때 국회의원을 해서 그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또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흥강진 같은 경우는 집권당 후보로서 상대적으로 제가 젊다. 그래서 집권당 국회의원을 만들면은 반드시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공천이 되면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또 김승남이 필승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동안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을 돌면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강진에는 고려 청자 박물관의 국립화, 또 치매 국가 책임제 전문가 확보, 농업 예산 확대 이런 어떤 지역에 관련된 이 현안에 대한 방안을 지금 제시하면서 이제 주주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법제화되고 정책으로 이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데 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지역민들이 잘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강조한다면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그 네. 강진의 대구면의 그 국민과의 대화에 가서 지역민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고려청자 박물관이 이게 국립화돼서 좀 외국인들도 좀 이렇게 이 관광객을 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째 이걸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그것을 공약화했는데도 논의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그 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또 지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우리가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집권당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좀 변화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게 강진 같은 경우는 이 고려청자 그 국립박물관 이렇게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올해 또 예산이 안 됐습니다만은 국립청소년 문화예술센터를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강진이 정말로 청소년들에게도 문화예술의 어떤 그 센터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치매 국가 책임제 이것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전국의 보건소가 치매를 이렇게 그 뭐랄까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정말로 예방과 그 다음에 이 오진율 없이 잘 하려면 전문 인력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등량만권, 그 다음에 강진만권을 좀 새롭게 이게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고 이게 정주형,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려면은요. 지금 우리 장흥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등량도하고 고흥, 녹동이 있습니다. 여기를 잇는 연륙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전남의 중남해안권이 그동안에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요. 좀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들려면은 연륙교를 반드시 연결을 해서
이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이 관광의 하나의 어떤 특구 형태로 이렇게 서로 집조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관광 자원을 이용해서 집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 연립교 문제는 한번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후보로서 또 지역민들께 하실 말씀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당선되면 꼭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또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또 이렇게 각오를 밝히셨으니까 그 지역민들께 하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민 여러분, 정말 우리 농어촌이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은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정말로 중차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우리가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집권당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남아서 다음에 정권을 우리가 재창출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더불어민주당한테 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김승남 전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밀TV는 앞으로도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